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아침 뉴스. 주요 신문 헤드라인.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1월 19일 아침 뉴스 핵심 정리입니다. 스라클 TV가 주요 신문사 헤드라인을 따온 것으로 정확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경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AIO 설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재진입하며 금융당국은 은행권 및 보험업계와 함께 환율 상승 방어에 나섰습니다. 한국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주요국 중 최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가입자의 필요에 맞춰 오래 살거나 3대 질환 발생 시 연금을 더 지급하는 등 맞춤형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할 경우 4.58%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신선식품 수출은 K푸드 인기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6.1% 감소했습니다. 오픈 AI는 미국 내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챗GPT의 광고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국내에서는 AI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지만 업계에서는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을 17시간 넘게 조사했으며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와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대질신문은 불발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차량 절도범들이 자신들이 촬영한 범행 영상 때문에 덜미를 잡히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남편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아내가 오히려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된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입사 2주 만에 회사 자금 2억 5천만 원을 7년간 빼돌린 격리과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관련하여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울산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적장애인이 동료 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으며 흑백요리사 임성근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했습니다. 경북 경산과 경기 구리, 강원 강릉, 서울 용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특히 구리에서는 가드레일을 충돌한 차량의 뒷좌석 탑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100만 유튜버 수탁을 납치 폭행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며 20년간 사용한 보온병으로 인한 납 중독 사망 사건과 남편을 큰아들이라 부르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대부분이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전형에서 명문대 진학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횡성구는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횡성형 행복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계획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의 관세 부과를 위협하자 유럽 국가들이 대서양 관계를 해치는 위험한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미래의 국가 비상사태를 피하기 위한 관세라고 옹호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그린란드와의 연대를 표명하며 미국의 압박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미국과 유럽연합 EU 간의 수개월간 이어진 무역 협상을 궁지로 몰아넣었으며 나토 NATO 동맹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조기 총선을 앞두고 중의원 10% 삭감과 식료품 소비세 제로를 공약으로 내세울 전망입니다. 또한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기대했던 시민들 사이에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란 당국은 시위 사망자가 5,0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AIO 설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NASA는 반세기 만에 유인 달 탐사를 위한 아르테미스 II 임무 준비에 착수했으며 두바이에서는
도로 정체를 피해 하늘로 이동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대가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국민의힘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며 파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 당원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하며 당내 민주주의 강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및 공천헌금 관련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당 차원에서도 대여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및 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신임 정무수석에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임명했으며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습니다. 정부는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지역의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및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발표하며 이는 기존 특별자치시도와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 지역에서는 AI 기반 선거 홍보 전략이 주목받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예비후보 자격심사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증권. 홍나의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 납부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 약 2조 원 상당을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1 환율 상승을 막고 해외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유인하기 위해 고위험 고수익 ETF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증권사들은 B2 경계를 강화하며 한국투자증권 등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량 종목에 대한 담보대출 기준을 높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는 26일 올해 첫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코스피 5천선 임박 등 국내 증시 상승세와 고환율 부담을 고려하여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상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ETF 시장에서는 패시브 ETF에서 액티브 ETF로 자금이 이동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신규 출시된 액티브 ETF만 1000건에 달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국내 인공지능 AI 유료 서비스 시장을 장악하면서 K-AI 개발 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발 저가 공세와 미국의 고관세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철강 산업은 올해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과 미국 현지 투자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융. 오는 6월 출시될 청년 미래적금은 34세 이상도 한 차례 가입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을 확대 개편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인력 증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부실 새마을금고 합병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반기 합동검사 대상을 2배로 확대하고 MZ새마을금고의 건전성 특별관리에 돌입하여 금융권 부실 뇌관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삭제하며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함에 따라 연 3%대 주택담보대출은 자취를 감추고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며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승과 가점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4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한도 상향을 논의하며 예금에서 증시로의 자금 이동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5천선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나의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 및 대출금 상환을 위해 약 2조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는 가운데 은행에서 증시로 약 30조 원의 자금이 이동하는 등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으며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설정과 함께 카드론 등 이금융권에 대한 관리 방침을 강화하여 서민금융 공급 위축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 2026년 1월 19일부터 이번 주 내내 영하 10도 이하의 강력한 한파가
한반도를 덮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화요일부터는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내일 19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내리겠으며 제주도는 모레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재난 시대에 맞춰 산사태 예측에는 AI가 활용되고 있으며 폭염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는 숲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